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은 본회의 통과만 남았고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이 법사위까지 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곧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당의 의석수를 생각하면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골자는 이겁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지금은 최장 2년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은 집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임대와 관련된 세 가지 법이 시행이 되면 전월세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뀔 겁니다. 물론 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이 법을 발의한 분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해요. 이원욱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일단 몇 가지 팩트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네. 첫째,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소급 적용이 된다고요? 네.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살고 있는 거 2년 플러스 2년만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2년 또 플러스 2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신규일 경우에는 2+2지만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연장할 경우에는 한 회만 더 되는 걸로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2+2가 끝난 뒤에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그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신규 이제 계약 기간이 2+2로 해가지고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일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예. 제가 원래 법을 하나 발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신규 계약에도 5% 이내로 적용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제 법은 좀 빠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갔군요. 네. 그러면은 신규 계약할 때 2년 전에 못 올린 것까지 더해서 인상을 과하게 할 가능성은 그런 우려는 남아 있네요. 그 우려는 계속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우려가 일단 좀 있고 세 번째 궁금증은 세입자가 2년 연장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네요. 보니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할 경우, 그다음에 세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 때문에 집이 헐릴 경우, 이럴 경우에는 2+2가 보장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이 집에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것이 허위로 집주인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위로 했을 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2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살고 2달 살고 이런 것들이 허위로 해서 그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은 것이 발견이 되면 그 기존의 세입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려들도 좀 나와요. 우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10% 심지어 20%까지 들썩이고 있는 곳이 있고 뭐 2년 뒤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서 계약하자 이런 거겠죠.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참 이번 법이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요. 어찌됐든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도 한 15에서 20% 정도의 그 임대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는 이제 쭉 그 안정적 수준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좀 있겠지만 그 위에 많이 전세가가 많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세 매물이 월세로 바뀌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 어차피 2년 뒤에 인상률도 5%밖에 안 되고 은행에 넣어봤자 지금 금리도 낮지 않느냐. 차라리 네. 매달 월세로 받아서 쓰는 게 낫다. 지금 집주인들한테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네. 매물들을 월세로 바꾸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꾸준하게 최근 수년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계속 지속돼 왔던 현상들이고요. 아마 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바꾸고 싶어도 자기 본인의 그 전세가를 그러면 돌려주지 못함으로 해서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금리 영향이 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임대차 3법 영향보다? 금리 영향도 굉장히 크죠. 지금 워낙이 이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뭐 은행에 맡겨가지고는 거의 돈을 이자 수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투자 수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시동의 부동자금이 1,000조 이상의 유동자금이라니 갈 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만들어지는 현상. 뭐 이건 단순하게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 부동산 시장이 금리와 부동자금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또 이게 이러다가 지금은 뭐 6년, 10년씩 살게 해주던 집주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4년 지나면 계약 해지하는 게 이게 당연한 분위기로 고착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냈던 법은 2+2+2. 그러니까 학교가 보통 학생들이 6년 정도의 기간을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기간이라도 거기에서 살고 있던 곳에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좀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2+2로 그냥 통과가 돼서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미국의 예를 보면 맨하탄에 수십 년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아주 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미국은 어떻게 보장이 되길래요? 거기는 거의 미국은 주별로 다 다르긴 한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이 되고요. 그러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해줘야 돼요? 네. 평생 동안 보장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한 30년, 40년 이상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아주 정말 주변의 시세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싼 가격에 한 10% 정도? 주변 시세의 10% 정도에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특정 집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특정 집이 그런 게 아니고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고종황제의 손녀딸이 지금 맨하탄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은 1920년대에 가셔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거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이후에 임대료가 오르지 않음으로 해서 거의 주변 시세 뭐 5%, 10% 이 정도에 살고 있다고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뉴욕의 집주인들은 재산권 침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세입자의 삶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서 세 넣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재산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대규모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산권을 제약해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익과 공익이 부딪힐 때의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이것도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린벨트를 그러면 사익이 우선이니까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니까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논리 이거는 비슷하게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승만 정부 때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예. 그때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농민들이 자경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도 주택을 그렇게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주택을 보다 더 공익적 가치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 충돌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공공재로 보는 것, 재산이 아닌 네. 공공재, 사는 곳 이런 곳으로 본다고 하면 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적당치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네. 다만 지금 부작용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네. 취지는 좋아도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입자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든지 구멍은 나와 있게 마련인데요.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뿐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꽤 센 내용으로 통과되긴 하지만 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악용될 소지, 예. 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틈들이 만약에 발견되기 시작하면 아주 고강도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국회에서도 저희 당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TF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통합당에서는 그런 점검을 좀 미리 하고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냐. 너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독재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법에 모든 것을 담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그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시행령을 만들고 그 밑에 또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생기면 그 얼마든지 모든 법에 대해서 악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러면서 또 3개월 끌어지고 6개월 끌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의 시장의 혼란이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이번에 저희가 무조건 통과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에서 실제로 논의를 해볼 생각이 있었던가.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자 여러 번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안 해놓고 논의를 깊이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시죠. 이게 시간을 더 끌면 부동산 시장의 흔들림이 더 할 것이다. 세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걸 우려하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최고위원 도전자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출마의 변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이원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지난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등을 통과될 때 이인영 대표와 함께 원내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인영 대표가 저를 원내 수석부 대표로 지명을 하면서 소통의 달인이다라고 했고 실제 그러한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 의원들과도 많이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 중에 가장 뜻깊었던 일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청취자들이 그리고 많이 이원욱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원욱을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주당 8명의 최고위원 도전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원욱 의원 감사드리고요. 8월 29일까지 선의의 경쟁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